네, 꽉 닫힌 블라인드 뒤에서 시장은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겉으론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내일의 흐름이 숨어 있죠. 살짝 블라인드를 열면 감춰졌던 이 힌트들이 하나씩 나타납니다. 조금씩 들여다보면 보이는 것들, 블라인드 속 내일장,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 시간으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종목과 또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두 분의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iA셋 김태성 본부장, 더체험 투자자문 변성중 차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또 어떤 종목 가져오셨을지 바로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우선 변성중 차장님의 종목 블라인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세요. 네, 상승 시그널 포착, 이 종목 출발 준비 완료인데요. 어떤 종목일까요, 업종? 바이오에서 가져왔습니다. 바이오요? 네. ABL 바이오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바이오 섹터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이번 주에 가장 물이 강하게 들어온 쪽이 어디냐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따라서 코스닥이 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분들 모두 아마 제약 바이오에 지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실적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기술 아웃,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에 성공한 기업들 위주로 또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어서 저도 제약 바이오는 지금 반드시 봐야 되는 섹터가 아님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봐야 하는 섹터 제약 바이오인데요. 자, 블라인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 얘기 좀 나눠주시죠. 네, 워낙에 유명한 종목이기 때문에 종목을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알테오젠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지금 연말까지 세 가지로 저는 압축할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목표치는 계속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올해 한 달 반 남았죠. 지금 이 한 달 반 남은 기간 동안에 추가적인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다들 전망하고 있는 그런 흐름에 모여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는 이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금부터 기대해 보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되게 됐을 때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이 장점에 대한 가능성이 훨씬 더 높고, 그리고 이 패시브 자금들이 지금 들어오는 규모 자체가 이전과 월등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으로 인한 모멘텀은 충분하게 다시 한번 업사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좀 기대했던 이 키투르다 SC 관련된 로열티 부분이 이제 4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잡히게 되거든요. 내년도 3월 이제 사업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12월 달 연말을 앞둔 현재 시기부터는 충분하게 이제 알테오젠을 준비하셔도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주가 흐름이 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모멘텀은 전 충분하게 여유를 둘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1차 목표가는 제가 65만 원을 좀 말씀드렸는데 70만 원 이상까지 충분하게 최종 목표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손절가로는 47만 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 코스피로 이사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기술 수출과 기술 이전 가능성,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들어가서 목표가 70만 원 바라보고요. 손절가는 47만 원까지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종목 블라인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네, 업종 내 강한 모멘텀, 이 종목 주도주 가능성 부각입니다. 강한 모멘텀, 또 어떤 업종이죠? 저도 제약 바이오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요. 저도 네. 오늘 이제 제약 바이오에서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이제 바이오텍 기업을 말씀을 하셨고요. 저는 이제 바이오텍 기업은 아니고 실제 지금 임상 파이프라인 쪽에서 의미 있는 어떤 데이터를 낸 기업들 안에서 뽑아왔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약간 통하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주 그만큼 또 유망한 업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좋게 보실 테니까 네네. 제가 두 분께 좀 공통 질문을 드려볼까 해요. 일단 12월에 또 금리 인하, 네. 불투명한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상황에서 바이오주의 투심이 위축될 우려는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결국에 이제 전반적인 섹터에 대한 거시적인 흐름보다는 지금 연말까지 나올 이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거든요. 기술 이전을 기다리고 있는 기업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지금 비상장 기업들 중에서 상장하는 기업들도 지금 연말에 몰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이 결국에 이제 바이오에 전반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좋게 보신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하면
보면 제약바이오가 아니라 먼저 오른 테크주들이 더 부담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거기서 빠져나온 자금들이 지금 시장 바깥으로 엑시트할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안에서 돌아간다면 제약바이오의 순환매를 한번 노려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또 금리 인하 이슈를 덮어줄 수 있는 좋은 재료들 많이 갖추고 있는 업종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좀 살펴봐야겠죠. 블라인드 열어보도록 할게요. 블라인드 오픈! 퓨처캠입니다.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최근에 증자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완벽하게 해소를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들 아시다시피 제약바이오를 투자하는 게 어려운 게 내가 모르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고 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구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원전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은 우리가 지금 추적할 수 있는, 믿고 볼 수 있는 어떤 실적에 대한 데이터, 공장 가동률이라든지 생산률이라든지 아니면 마진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계산을 해서 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조선과 방산처럼 누적 수주 잔고를 통해서 더 가지고 갈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일 것인지.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참 기준을 잡을 만한 데이터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현금 유보율이 얼마만큼 있느냐. 왜냐 현금 유보율이 없다는 건 그만큼 대내외 변수에 굉장히 취약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증자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빠르게 해소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립선 암 치료제 쪽에서의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른 암 환자 수에 비해 전립선 암 환자 수가 굉장히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3위 안에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환자 수가 있는 또 분야이다 보니 이쪽에서 이제 치료 결과 데이터가 좋은 기업일수록 앞으로 상용화가 되었을 때 굉장히 큰 블록버스터급의 제품을 또 출시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쪽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퓨처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경쟁사라고 불리우는 셀비온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유사한 제품을 만드는 기업인데 이쪽과 임상 데이터를 비교를 했을 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은 임상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기존에 지금 미국의 1위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당 제품보다도 훨씬 더 좋은 임상 데이터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업종 내 강한 모멘텀을 지금 가지고 있는 퓨처캠은 우리가 계속 추적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어제 오늘 정말 강하게 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붙어도 될까라는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최근에 약 2만 5천 원에서 2만 6천 원대의 구간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여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구간에서 만약 상승을 한다고 하면 작년 10월 달에 기록했었던 31,200원 그러니까 역사적인 고가는 한 번 더 돌파해 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돌파를 한다 했었을 때 목표가는 35,000원을 잡고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또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 내에서 탑픽 종목들을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오늘 본부장님께서는 퓨처캠 가져와 주셨고요. 목표가 35,000원, 손절가 2만 원까지 함께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또 이어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금요일장을 위한 이야기들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변성중 차장님이 준비하신 전략 블라인드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네, 지금 시장에서 유효한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어떤 내용일지 블라인드 오픈! 코스닥입니다. 코스피보다 코스닥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차피 뭐 제약바이오를 강조 드리려면 코스닥을 말씀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스닥 위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오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의 사이클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게 단기적인 사이클로 끝날 흐름은 아니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뭐 조방원의 사이클을 봤었고 그리고 반도체의 사이클을 봤었기 때문에 이제 바이오 쪽에 나오는 사이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유심 깊게 보셔야 되는 흐름이 놓여져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전에 지금 말씀을 드렸지만 연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계약 체결이 8건이 있었거든요. 그 8건 중에서 2건이 이 비상장 기업들에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 비상장 기업들이 지금 11월 말 12월 초에 상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지금 뭐 에임드 바이오라든지 그리고 알지노믹스 이 기업들이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서 코스닥에 대한 자금 유입이 다시 한번 또 IPO 시장을 통해서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긴 자금도 많기 때문에 밸류를 높게 받을 수 있는 포인트에 있어서 바이오 전반적으로 이제 섹터에 대한 흐름이 전망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뭐 리가캠 바이오라든지 그 다음에 뭐 펩트론이라든지 지금 기술 이전에 대한 내용이 나올 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년 초에도 뭐 올릭스 나올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부터 바이오 사이클은 저는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 코스닥에 대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스피에 대한 어느 정도 밸류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코스닥 위주로 좀 플레이를 하시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개별적인 투자 종목을 좀 어렵게 선정하시는 분들은 저는 ETF라도 지금 구간에서는 좀 편입을 하시면서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좀 추적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이오 사이클이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앞선 또 종목 이야기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또 IPO 시장이 핫하다고 하니 코스닥 시장 내에서 이 종목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 위주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김태성 본부장님의 전략 블라인드 살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공개해 주세요. 네, 시장 주도주를 포착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블라인드 오픈. 코스닥 집중, 역시나 코스닥 얘기네요. 네. 또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세가 당연히 더 나올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크로 변수를 둘러싼 테크주들에 대한 변동성은 조금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TSMC부터 시작된 물음표,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생각보다는 조금 저조한데 이게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치진 모르겠지만 많은 투자자분들이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일정을 소화를 하고 나서 좀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미국도 엔비디아의 빈자리를 돌아가면서 AMD라든지 퀄컴, 브로드컴들이 이제 잘 커버를 해주고 있어서 나스닥 지수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부족할 때마다 지주사라든지 금융, 은행 관련 종목군들이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지수에 대한 어떤 급락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코스피가 잘 버텨주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덜 오른 코스닥 쪽이 따라 올라온다 했었을 때 제가 앞서 누차 말씀드렸던 2차전지라든지 제약바이오 쪽에 대한 수급순환매는 우리가 계속해서 노려보셔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전지는 사실 눈높이가 너무 높았었던 까닭에 지금까지 이제 주가의 조정의 폭이 굉장히 깊은 상황에서의 데드캣 바운스인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을 포함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이제 실적을 동반한 확실한 명분이 있는 상황에서 올라오는 부분이라 오히려 제약바이오주들에 대한 강세가 조금은 더 연속성을 보일 수 있지 않겠는가 정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오늘 두 분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장 투자 전략으로 또 앞으로의 투자 전략으로 제약바이오 그리고 코스닥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략도 마무리해보면서 블라인드 뷰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